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엔터개발 화성 비봉지구 중심상업 지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영분양 대행사 대표 길관재라고 합니다. 자,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앞에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부터는 뭐 미국의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또한 2024년도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은 계약을 또 올리셔서 성공 사업을 또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성 비봉지구 중심상업 지역의 11자 중심상가,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현장이죠. 사업 설명회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희 전체적인 사업의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프로젝트의 개요, 그 다음 환경 분석, 인근 상업지역과의 비교, 그 다음 사업 일정, 투자 가치, 분양 가격 및 면적, 대금 납부 일정, 계약자 혜택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의 개요부터 보시면 비봉 택지지구가 어떤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느 현장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지인 이 11자 구조의 중심상업 지역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순으로 일단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봉 택지지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성 비봉 택지지구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3마리와 구포리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입니다. 화성시 비봉면은 안산의 남쪽, 그 다음에 수원의 서쪽에 위치한 화성시 서북쪽 위치로 보시면 되고요.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택지지구와 안산, 그리고 수원의 한 가운데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도시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봉지구는 총 26만 평 면적의 약 9천여 세대가 입주를 하고 초등학교 56학급, 중학교 40학급, 유치원이 12학급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비봉 택지지구는 또한 비봉 구도심하고 바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어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구도심의 약 3,600여 세대의 입주민들 또한 낙후된 구도심 인프라 때문에 비봉 택지지구 내 인프라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비봉지구는 앞서 설명드린 화성 남양택지지구와 안산, 그리고 수원의 한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세 개 도시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위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앞 지도를 잘 보시면은 안산 생활권과 수원 생활권, 그 다음 화성시청 위치한 남양택지지구, 그리고 화성 봉담택지지구까지 직선거리가 다 7k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치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입지를 지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인근의 양로공단, 북양공단, 팔탄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 일자리가 매우 풍부한 지역이고 배우 주거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비봉 택지지구 안에는 화성 비봉 A1 블럭부터 A5 블럭, 그 다음에 B1 블럭부터 B4 블럭, 그 다음에 구포지구, 비봉 구포지구 1지구, 2지구까지 해서 서이스타일스, 비봉 2지구, 제네시티까지 이렇게가 약 한 9천여 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안에 단독주택 필지 또한 278개 필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당 5가구까지 허용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약 한 1,400여 가구가 추가로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이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 비봉 구도심 또한 한 3,600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 비봉 택지지구의 유효 수요들은 약 한 13,881세대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A1 블럭부터 A4 블럭, 그 다음에 A5 블럭, B1 블럭부터 B4 블럭까지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이런 조감도를 한번 제가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포지구, 제네시티까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11자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화성 비봉지구 중심상업지역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11자 배치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자 중심상업지역의 첫 번째 사거리부터 공공청사가 위치한 두 번째 사거리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25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1자 중심상업지역 가운데는 이제 시도 78호선 4차선 도로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권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첫 번째 메인 사거리 부근인 비봉 예미지, 호반 서밋, A5 블럭, A3 블럭 금강 펜테리움, 그 다음 비봉 예미지 2차, 구포 1지구, 2지구 서일스타일스랑 제네시티, 이쪽에서 약 한 7천여 세대가 이 첫 번째 사거리 쪽으로 몰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래쪽 메인 두 번째 사거리는 A1 블럭, 그 다음 A2 블럭, 그 다음 A4 블럭, 비봉 우미린 아파트, 그 다음에 구도심 3,600여 세대가 자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약 한 6천 세대 정도가 이 두 번째 메인 사거리 부근으로 몰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풍부한 배우 수요를 지니고 있지만 중심상업지역의 면적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 택지지구나 신도시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적은 면적 비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자 상가 한 개 동당 600세대 정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탄탄한 배우 수요를 지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향후 비봉지구와 비봉 구도심 배우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근린상업시설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제 상업지역 내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엔터개발은 비봉지구 중심상업지역의 이 높은 미래가치를 보고 현재 중심상업지역에 총 8개 필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은 상업 1-1 비봉 엔터타워 임대 건물, 그 다음에 상업 1-2 비봉 엔터타워 2 분양 임대 건물, 그 다음 상업 1-4 비봉 엔터 로데오 분양 임대 건물 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추가 현장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2 비봉 엔터타워 2 분양 임대 건물은 올해 저희가 2023년 3월 중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약 40% 정도가 분양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1-4 비봉 엔터 로데오는 현장을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엔터타워 2가 분양률이 많이 올라오면서 엔터 로데오를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어려운 시점에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실제 이 상가에 들어와서 나중에 장사를 하실 분들, 학원을 운영하실 분들, 또 병원을 운영하실 분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자가 운영 사업을 하실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오셔서 계약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나는 시점이 2024년도 말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미리 이제 선점들을 하려고 좋은 자리들을 많이 지금 분양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까 앞서 설명드린 1-1 비봉 엔터타워 임대 건물은 이런 식으로 건물이 올라가고요. 저희가 지금 3월 중순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비봉 엔터타워 2 분양 임대 건물은 이 두 번째 건물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게 된 상업 1-4 비봉 엔터 로데오 분양 임대 건물은 세 번째 이런 조감도 모습으로 1, 2, 3 세 개 현장이 이렇게 건물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 택지지구의 아파트 입주 시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상권의 주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비봉 택지지구 상권의 고립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택지지구 내 합급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환경 분석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봉 택지지구의 아파트 입주 시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상가가 장사를 시작하게 됐을 때, 운영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변에 있는 배우 세대의 입주 시기인데, 자, A1 블럭부터 A5 블럭, 그 다음 아까 설명드린 B1 블럭부터 B4 블럭, 그 다음 구포 1, 2지구 서일스타일스, 제네시티까지 이렇게 전체 중에 2024년 말에서 2025년 1월 달까지 전체 아파트 배우 세대의 약 90%가량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심상가의 준공 시기를 보시면 2024년 하반기에서 2024년도 말에 준공이 납니다. 입주 시기로 봤을 때 24년 말에서 25년 1월에 전체 90%가 입주가 되는데 저희 상가가 준공 나는 시기가
2024년도 하반기에서 말에 준공이 나기 때문에 입주 시기랑 맞는 준공 시기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상권의 주 동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미지부터 호반, 그 다음에 금강 펜테리움까지 위치하고 있는 이 섹터에 약 한 5,500세대 정도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포 1지구, 2지구 약 2,000여 세대가 이쪽 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A1 블럭, A2 블럭, A4 블럭, 우미린까지 이 아래쪽으로 약 한 2,630세대 정도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앞서 설명드린 비봉 구도심에 3,600세대 정도가 이 아래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 동선을 보시면 5,500세대에서 2,000세대는 첫 번째 메인 사거리 부근으로 이렇게 상권으로 유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630세대와 3,600세대의 이 구도심 대우세대는 이제 아래쪽으로 요 두 번째 메인 사거리 부근으로 이렇게 유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 구조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50m 거리에 11자, 마주보고 있는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주 동선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예미지 센트럴부터 호반 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유입 상권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포 1, 2지구에서 이렇게 유효 수요들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는데, 상가 배치 구조 자체가 되게 단순하게 11자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라인 쪽으로 흘러나가는 이 유효 수요들이 있을 거고, 뒷라인 쪽, 점포겸용 택지랑 마주보고 있는 이 뒷라인 쪽이 먹자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먹자 상권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수요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수요도 마찬가지로 오미린하고 A4 블록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거고, 그 다음에 A1 블록, A2 블록에서 이렇게 먹자 상권과 메인 전면 라인으로 상권이 이렇게 유입되는 주 동선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 동선만 보셔도 다른 택지지군의 상가들하고 크게 차이점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주 동선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위,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유효 수요들의 주 동선을 갖추었기 때문에 서로 분산되지 않고 고루고루 수요들이 들어오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지녔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인 전면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앞서서 예시를 보여드린 사진처럼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뭐 은행, 부동산, 안경점, 뭐 편의점, 뭐 베이커리 카페 이런 곳들 프랜차이즈 위주의 이런 전면부는 1층은 프랜차이즈 위주로 형성이 될 거고 상부층은 학원 병원가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와 학원 병원 라인이 전면 라인에 형성이 될 거고, 후면부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점포겸용 택지랑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후면부에는 술집, 음식점들이 밀집된 먹자 상권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비봉 공공택지지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상권의 고립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 화성 비봉지구는 가장 근교에 위치한 도심으로 볼 수 있는 안산 상록수역 상권, 그 다음에 화성시청이 위치한 남양 택지지구 부근, 그 다음에 봉담지구, 그 다음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세솔동 부근 이렇게 둘러싸고 이제 상권들이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과 모두 직선거리가 7km가 넘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는 인근 도심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차량으로 2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가 이용 수요에 이 배우 세대 입주민들이 타 도심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모두 비봉 택지지구 11자 중심 상가에서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런 고립도를 갖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에서 차량으로 비봉지구까지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20분 이상 거리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고립된 11자 상권에서 모든 학원부터 병원들이 성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타 도심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 지하철 같은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상권 활성화에는 더욱더 큰 힘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급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이라는 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학급수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6학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40학급, 그 다음에 유치원은 12학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구도심에도 비봉 초등학교, 중학교, 비봉 고등학교까지 이 3개 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로 보시게 되면
택지지구 내에 약 56학급, 40학급, 그 다음 12학급이 들어오게 되고, 구도심에 초등학교 11개 학급, 그 다음 중학교 10개 학급, 고등학교 35개 학급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 내 이 학급수와 택지지구 내 학급수를 모두 더해보면 택지지구 내 총 학급수가 108학급이 나오고 구도심의 총 학급수가 56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이 164개 학급, 164개 학급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되고요. 요렇게가 고립상권 안에서 소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및 학생 관련 시설과 영유아시설에 최적화된 근린상권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 수는 약 한 3,850명 정도가 이 안에서 소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학급수를 자랑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근 상업지역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지구 내 역세권 상권의 단점, 그 다음에 상가 이용 동선의 중요성, 그 다음에 비율로 보는 상업지역의 희소성, 그 다음 조화로운 상권, 이렇게 순으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택지지구 역세권 상권의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립상권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이 고립상권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다른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한정된 지역 내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권을 고립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시로 시흥 장현지구 능곡역 상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곡역이 여기 이쪽 뒷라인 상업지 앞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가 이제 배후, 이용, 유효,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진을 보시면 역 바로 앞에 양옆에 상가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로 또 이렇게 상가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 앞 상권인데도 1층 라인이 어느 정도 좀 채워진 것 외에는 상부층이 거의 다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 상권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능곡역 상권은 상가 바로 앞 출입구에 소사 원시속 능곡역이 자리를 하고 있지만 상가의 공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권이 형성되고 채워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는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상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광역교통망인 지하철의 장점을 부각해서 상가를 분양했던 곳이고 실제로 그만큼 분양가가 높게 또 책정이 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제가 이곳의 사례를 소개한 이유는 광역교통망 호재가 있는 상권이 오히려 택지지구 내에선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투자자분들이나 부동산을 가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참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나 실제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하철역 앞 상권이 이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지하철역 앞 상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이런 광역교통망이 상업지 내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꼭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광역교통망이 가까운 곳에 상가가 당연히 유동인구도 많고 미래가치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뒤에 이제 부연 설명들이 있는데, 아파트나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광역교통망 호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상가 투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 이유가 출퇴근의 목적이나 아니면 대도심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택지지구 내에 있는 광역교통망은 그 택지지구 내에 있는 광역교통망 역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택지지구 내에서 거주하시는 배우 세대가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타도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출상권이라고 하죠. 유입상권이 아닌 유출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학원, 그 다음에 병원, 이 대형 식당 같은 경우들은 광역교통망으로 갈 수 있는 인근 대도심에 있는 그런 큰 상가들이나 이런 학원, 병원, 대형 식당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특별하게 갖추지 않는 이상은 이 지역 안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 상가가 잘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원역이나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범계역, 인계동 상권, 이런 데처럼 그 상권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닌 이상은 이 택지지구 내에 있는 역압상권은 대부분 유출상권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앞에서 살펴본 이 능곡역 상권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이 똑같은 시흥 장현지구에 위치한 고립 근린상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국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흥 장현지구, 아까 능곡역압 상권과 이 같은 지구 안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도만 보셔도 이 지역이 지금 고립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1층부터 상부층까지 아까 능곡역압 상가랑 비교했을 때 공실률이 굉장히 적고 꽉꽉 채워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D 구성도 보시면 대부분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로 상가들이 꽉꽉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립상권을 보시면 이 상권도 사실 형성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이 능곡역 상권과는 대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빼곡하게 입점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앞에 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상권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가 다른 상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지역 내 거주하는 주거 배우 세대가 하나의 상권으로 다 몰려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립상권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학원과 병원 등이 영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한 학원과 병원가를 또 형성하게 된 모습이고요. 이 고립된 택지지구나 신도시에서는 이 고립상권이 근린상업시설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생활에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근린상업시설의 역할을 할 때 가장 좋은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을 딱 단편적인 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역 상권을 한번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탄역, SRT 동탄역이 자리하고 있는 바로 앞에 이 주상복합 라인의 상가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동탄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이제 대형 롯데백화점이 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상가들도 굉장히 비싸게 분양들이 됐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횡단보도가 SRT 동탄역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인데 뒤쪽 라인 상가들을 보시면 편의점 하나 빼고는 싹 다 공실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탄역, 아까 공실로 많이 이렇게 공실이 있던 이 라인 바로 뒤편에 주거 배우 세대가 갖춰져 있는 바로 맞은편 동탄역 상가를 살펴보면 또 이 지역은 1층부터 11층까지의 이 대형 상가들이 꽉꽉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탄역 같은 경우에도 동탄역과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공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동탄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 아까 앞서 살펴본 횡단보도 앞 상권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 토지가가 굉장히 비쌌던 지역이고 그에 걸맞게 상가 분양가 또한 굉장히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던 곳이었고, 이 상가 투자를 처음 해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 앞에 위치를 하고 있거나 대형 롯데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자리를 하고 있으면 유동인구가 내 상가 앞으로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택지지구나 신도시 내에 있는 광역교통망은 이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대부분 유출이 되는 유출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상가, 그 일대 상가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이 있는 지역에 있는 상가 투자는 오히려 이 상가 투자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백화점 내부나 이 마트 내부에 다양한 음식점들과 즐길거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백화점 내부에서 모든 소비를 하고 모두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동탄역 또한 유출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유출상권이기 때문에 동탄역으로 소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권이 아닙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능곡역 상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앞 상권이 제대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 역으로 정말 유입될 수 있는 히테넌트부터 다양한 즐길거리, 그다음 먹거리, 술집 등이 조성이 되어서 이 상권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어야 그쪽으로 유입되는 유입 상권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이 번개역 상권이나 수원역 상권, 인계동 상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수도권 택지지구 내 역 상권은 이 유흥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들이 없기 때문에
유출 상권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화성 동탄 신도시 반송동 고립 근생 11자 상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동탄역 상권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네 번째 사례로 제가 든 지역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11자 상권이 저희 비봉 택지지구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 세대가 쭉 이 11자 상권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학원부터 병원, 건물들이 다 학원 병원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11자, 저희가 여기 현장을 여러 번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이제 팀장님들하고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지역에서 공실이 있는 상가를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빼곡하게 다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앞서 살펴본 이 고립상권에 대한 내용들을 이 상권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것 또한 완벽하게 고립상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권 주변을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한 상권이기 때문에, 고립상권처럼 병원, 학원 위주로 빼곡하게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11자 상권의 장점을 추가로 살펴보면, 고립상권이 형성되는 곳에 11자 상권의 구조를 갖춘 곳이 나중에 이제 학원과 병원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고립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상권의 배치가 복잡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분산되고, 잘 되는 상가는 잘 되고, 잘 안 되는 상가는 장기간 공실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11자 상권의 구조를 갖춘 곳은 유동인구의 동선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또한 맞은편 상가가 바로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매우 뛰어나고, 고루고루 상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1자 상가들이 고루고루 균형 있게 업종들이 입점하게 되면서 하나의 학원, 병원가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완벽한 근린 상권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수원시 금곡동에 있는 고립 11자 상권을 한번 살펴볼 건데, 아까 앞서 살펴본 이 반송동 상권하고 굉장히 구조 자체가 비슷합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준주거 지역입니다. 색깔이 비슷비슷하게 표현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도 이제 11자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권입니다. 앞서 살펴본 예시들의 이제 고립상권 구조를 갖춘 것을 여기 또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곳 상권 또한 주거 배우 세대가 이 상권을 둘러싸고 있고, 근거리에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근린 상권을 잘 형성하게 된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타 상권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이 구조도 11자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 배우 세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들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학원가, 병원가가 형성된 11자 상권의 모습을 갖추게 된 지역입니다. 자, 이걸 제가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신도시랑 택지지구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상가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립상권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11자 상권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당연히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상권은 근린상업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가 이용 동선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조성되는 택지지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상가 배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최근 공급된 택지지구 상업용지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이러한 구조로 구조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뭐 LH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러한 배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상업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상업용지 땅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상권이 이렇게 후면 블록까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상가의 개수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 이 뒤쪽 후면 상가들부터 시작해서 장기간 공실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도시 상가 투자하면 망한다, 신도시 상가 투자는 정말 원수한테나 권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준공 이후에 장기간 공실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제 배우 세대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동선의 뒷블럭, 그 뒷블럭까지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동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동선이 몰리는 섹터의 상가들은 잘 되고, 동선이 몰리지 않고 분산되어서 잘 이용하지 않는 섹터의 상가는 다 죽게 됩니다. 네. 잘 되는 상가만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인 비봉택지지구의 11자 상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상가 이용 동선이 아까 앞서 살펴본 신도시나 택지지구랑은 차이가 크죠. 상권 자체가 이렇게 11자, 250m 한 개의 동선만 공유하는 11자 라인 구조로 되어 있고 뒷블럭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11자만 이용하는 상권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상가 이용 동선이 분산되지 않고 이 전체 필지가 골고루 잘 사는 이상적인 근린 상권이 형성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형성됐을 때 이제 하나의 라인이 비봉 학원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불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변의 택지 지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상업지 비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인근에 가장 최근에 조성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세솔동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업지역 자체가 세솔동 같은 경우에는 1상업지, 2상업지로 되어 있죠. 이 비봉 같은 경우에는 11자 라인 한 개 상권만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중심 상업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집중된 상권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 상업지 비율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약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가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또한 이 인근의 세솔동하고 비교했을 때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비봉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을 보시면 단지 내 상가 자체가 모두 다 단층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적은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층에 입점해야 되는 학원이라든지 병원들은 다 모두 상업시설로 상업지역 쪽으로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상가 이용 동선은 아까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분산되지 않는 이 11자 라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형성이 되면 나중에 굉장히 이상적인 스트리트 상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솔동의 1상업지하고 2상업지를 보시면 이 라인 자체가 뒷블럭까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봉의 250m를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250m 곱하기 2를 해서 500m 동선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상가를 우리가 걸어서 도보로 다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1.5km, 750m, 약 2.25km를 도보 동선으로 이용해야 상가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부층 면적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볼 텐데 저희가 이제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MD 구성인 뭐 학원이나 병원이나 기타 대형 시설들은 대부분 다 이 상가의 상부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층 면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솔동 같은 경우에는 1상업지와 2상업지에 있는 상가 상부층 면적을 다 더해보면 약 7만 평이 좀 넘습니다. 하지만 비봉 택지지구의 이 모든 상가들이 건폐율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상가 상부층 면적을 전체 필지에 다 더해보면 16,000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업지역 비율이 월등히 낮고 학원, 병원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MD 구성을 하는 상부층의 다양한 학원, 병원들이 골고루 배치가 돼서 이게 하나의 학원가랑 병원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상권, 이제 조화로운 상권의 예시를 한번 봤는데 이게 지금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금곡동 상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1층부터 이 6층까지, 1층부터 3부층까지의 이 MD 구성을 잘 한번 보시면 건물과 건물마다 MD 구성들이 거의 다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부층은 뭐 학원, 병원, 그다음 뭐 미용실, 뭐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은행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1층은 뭐 프랜차이즈, 편의점, 약국, 통신사 이게 거의 동일한 구조로 이 11자에 쭉 다 골고루 조화롭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권은 앞서 설명드린 반송동 11자 상권의 이 MD 구성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1층은 프랜차이즈, 편의점, 약국, 통신사, 상부층은 은행, 학원, 병원 등으로 거의 동일한 구조로 다 조화롭게 이렇게 구색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인근의 유사한 고립상권 중에서 이제 11자로 형성된 곳을 이제 보시면 11자 상권 내 상가의 MD 구성이 다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층은 프랜차이즈, 약국, 뭐 통신사,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은행 미용실, 뭐 프랜차이즈, 그다음 병원, 그다음 상부층, 3층부터 상부층은 모두 학원, 병원, 스터디 카페, 사무실 같은 걸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조화로운 상권이 형성돼서 향후에 이러한 MD 구성의 업종들이 한번 입점을 해도 망하지 않는 상권, 그다음에 안정적인 상권이라는 인지도가 심어지는 하나의 이런 스트리트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 상가에 입점을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이 상권은 안정적인 상권이구나, 입점해도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인지도를 심어주기 때문에 장기간 공실 없이 조화롭게 상가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상권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권리금 형성이라든지 재매각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권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사업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 비봉 택지지군의 총 8개 필지를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업 1-1 엔터타워 1차 임대 건물은 현재 PF가 완료가 돼서 이제 착공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상업 1-2 비봉 엔터타워 2 분양 임대 건물은 23년도 3월 중순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현재 약 40% 정도가 분양 임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은행,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등이 지금 입점을 확정한 상태고 계약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40% 정도 분양률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상업 1-4 비봉 엔터 로데오를 지금 2023년도 7월 이번 달부터 분양을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사전 의향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탁 계좌가 곧 열릴 건데 신탁 계좌 오픈 후에 저희가 이제 정계약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 2-5번, 6번 이 두 필지를 이제 하필해서 엔터타워 비봉 엔터타워 2차와 엔터 로데오가 한 70% 정도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요게 두 개 필지가 하필된 하필 건물을 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이 3-2번 비봉 엔터타워 3 또한 엔터타워 2차와 엔터로데오가 70% 정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요 대형 상가랑 요 맞은편 쪽, 이 엔터타워 2차 맞은편 쪽 상가를 같이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가치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지지군의 상업용지는 경쟁입찰제로 진행을 한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경쟁입찰제로 LH에서 토지를 매각을 하고 이게 낙찰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권 이전 시기에 이제 매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 초기 낙찰된 상업용지에 상가 건물이 들어서고 이 상가 건물의 분양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 수많은 시행사들이 이제 땅을 찾으러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상업시설, 이 상업지역이 되는 곳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땅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낙찰가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하는 사업들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지금 다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축비 상승, 이 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건축비 인상 때문에 분양가가 또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면 초기에 진행했던 사업지들보다 분양가가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변의 인근 사례들을 보시면 인천 검단, 그다음 제가 동탄 이신도시를 예를 들었는데 이 검단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지 낙찰가가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22년도 1월 달에 이쪽에 있는 이 상가가, 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XX 표시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상가가 1층 전용, 1층 분양평당가가 3,600만 원대 분양했던 상가였는데 바로 옆에 필지가 이제 토지들이 재매각이 되고 다시 이제 비싼 가격에 매각이 되면서 다음 현장에 진행했던 필지가 바로 옆에 필지에 있는 상가인데 평당 5,50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두 개의 상가가 모두 분양이 다 완료가 됐는데 실제로 초기에 3,600만 원대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시세 차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진행했던 현장들이 3천만 원 초반대 진행을 했다가 토지들이 재매각되고 분양가가 인상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진행했던 현장들은 4천만 원 중반대까지 분양가가 올라와서 초기 투자하셨던 분들이 가격 상승을 많이 보셨던 이 사례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지내 총 7개 필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은 자리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속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 초기 진행했던 현장은 이 지역 분양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가장 좋은 자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양 가격과 이 분양 면적입니다. 저희 비봉 엔터타워 2차 3월달부터 진행했던 이 비봉 엔터타워 2차 같은 경우에는 1층이 3천만 원대 초반부터 이렇게 구색이 되어 있고 2층부터 7층 상부층은 900만 원대 초반부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사업 설명회를 들으시고 저희한테 이제 협력부동산 등록을 해주시거나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분양 가격표나 이런 자료들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4 블럭 지금 7월달, 이번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비봉 엔터 로데오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이 똑같이 3천만 원 초반대, 그 다음 2층부터 6층이 900만 원 초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엔터타워 2차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토지가 인상보다도 건축비 인상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비봉 엔터타워 2차보다는 분양가가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대금 납부 일정이 저희 현장의 가장 큰 또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이 10%, 5%, 85%입니다. 즉 중도금 대출이 없고 회차별 과도한 중도금 자체가 없는 현장입니다. 저희는 시행자금을 이미 신탁사에 다 확보를 해놨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자금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탁계좌를 활용을 하고요. 대금 납부 일정이 준공 때까지 납입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이 일정으로 짜놨습니다. 10%, 5%, 85%로 보시면 됩니다. 준공 때 잔금 대출 일으켜서 잔금 치르시면 되기 때문에 준공될 때까지 들어가야 될 내 자금이 15%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리가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하 시기로 돌아가는 시기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시기들이 이제 빠르면 24년도 상반기, 24년도 하반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납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잔금 대출을 실행을 할 거고 중도금 대출 자체가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를 했을 때 저희가 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금리를 보실 게 아니라 2024년도 하반기에 준공 나는 시점에 이 부동산 경기나 금리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잡아놓으셨다가 어차피 나중에 잔금을 치를 현장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15% 납입하시고 좋은 자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자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신용도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지금 짜놨고요. 계약자분들에 대한 혜택이 또 들어갑니다. 저희가 2024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나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보상을 가져가시는 건데 저희가 2024년도 하반기 준공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 분양가의 60% 담보 기준으로 1년 이자 4%를 이자 지원을 저희가 페이백을 해드릴 겁니다. 1년간 이자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 운영하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이 타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사업 설명회에서 준비한 자료이고요. 제가 되게 길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하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현장이 좋다는 거를 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지만 이 상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면 과연 상가 투자가 나쁜 것일까? 신도시 상가 투자는 막연하게 나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일입지 상권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교통망도 없어야 되고 고립상권 구조를 또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11자 배치 구조를 가진 상가의 장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인근에도 물론 신도시나 택지지구 안에서도 일입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지역을 보시지 말고 입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상가가 오래 살아남는 거고 입지가 좋은 상가는 공실 없이 신도시지만 공실 없이 오래 지속돼서 그 가치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비봉 택지지구 내 11자 상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현장이고
대금 납부 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이 지역 내, 이 비봉 택지 지역 내에 이 택지지구 내 13,000세대가 필수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생활 인프라들만 들어와도 사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다 채워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시점이 어려워서 망설이실 수도 있겠지만 대금 납부 일정도 굉장히 저희가 좋게 잡아놨고 큰 부담 없이 2024년도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를 할 때 또 잔금을 치르는 현장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하고도 괴리감이 없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지역이니까 한 번쯤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정말 이 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들만 들어와도 이 상가 다 채워집니다. 이것만 명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엔터개발 비봉 중심상업지역 분양 지경 대행사 길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